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이제 남은 건 엔비디아 실적, 이제 28일에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연준의 금리 인하 한번 이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법인장께서 연결돼 있습니다. 법인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톤로지스 오기석입니다. 지난주에 크게 흔들렸던 뉴욕 증시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남은 불확실성이 미 연준의 금리 B컷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25bp 금리 인하가 아니라 한 번에 50b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요. 실제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B컷 현실화된다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네, 사실 B컵 관련한 논란이 좀 있었죠. 왜냐면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하나의 가능성이 이제 B컷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B컷이라는 단어가 시장 공포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CME 페드와치를 보면 그 9월에 이제 B컷, 그러니까 두 단계 0.5% 금리 인하가 일어날 확률을 한 52%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단계 금리 인하보다 두 단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오늘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B컷이 오히려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 더 실망감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발표가 됐지만 지금 이제 연은의 이제 3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2.3%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은 2%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뭐 전문가들 그리고 그 전 연준에 계셨던 분들이 얘기하는 건 2.5% 이하로 떨어지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선까지는 떨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연준 입장에서 사실 지금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2022년에 있었던 것처럼 그 적절한 시점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늦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 시장에서 좀 그 비난을 받을 그런 위험에도 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9월에 B컷 0.5% 금리 인하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연준의 이제 B컷,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는 이런 움직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좀 타이밍이 좀 적기가 지났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B컷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그런 핵심 지표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PPI가 나왔고 내일은 이제 네. CPI의 핵심 지표들 뉴욕 증시와 앞으로 FMC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또 내일 CPI가 아주 좀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PPI는 그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3%였는데 2.2%로 발표가 났고요. 다만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CPI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통 PPI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CPI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변동폭이 사실 커요.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좀 빨리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그 폭 자체가 좀 더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실제 그 전이가 되는 속도가 갭이 어떨 때는 한두 달 정도, 길 때는 한 세 달에서 여섯 달 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어제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다. 라는 것 자체는 사실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CPI 발표 이제 그 내일 새벽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 CPI 발표에 따라서 사실 이제 연준의 그 B컷 사실 현재는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B컷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올 연말까지 몇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아니면 1년 뒤 내년 8월까지 몇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거냐를 사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연말까지는 보면 지금 올해 12월까지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1%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고 혹은 좀 더 공격적으로 보는 분들은 1.5% 6차례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사실 과거 패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가 결정될 때까지는 사실 상당히 굼뜨게 움직였던 적들이 많았거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후부터는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이제 그 금리 인사 결정을 진행했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이번 CPI 정말 신호 발표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고금리 기조가 아닌 금리 인하 기조로 접어드는 그런 매크로 환경을 투자자분들이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인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B컵 자체보다 이제 금리 이제 인하가 연말까지 몇 차례, 좀 더 나아가 내년까지 어느 정도의 폭과 속도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좀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한 1%가량, 4차례가량, 또 많게는 6차례가량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행히 이번에 경제 지표가 좀 골디락스 수준으로 이제 나오면서 좀 안도감을 주었는데, 그와 별개로 또 AI의 거품론도 조금은 좀 잦아들면서 엔비디아가 이틀째 급등한 부분에 좀 환호를 나타냈습니다. 월가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아직 AI 성장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법인장님께서는 AI의 거품론을 좀 극복했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AI 거품론이 정말 단기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많은 비교가 있었지만 엔비디아와 시스코의 주가를 비교했던 케이스들도 있었고,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급락 같은 경우가 이제 AI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사실 많았지만, 그 펀더멘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AI 주도의 경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틀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재밌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왜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를 AI 왕좌에서 끌어내리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AI 혁신 관련해서 탄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AI 관련한 칩셋 공급에서 한 8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경쟁사들이 사실 나오고 있지만, 경쟁상들의 뭐 AMD라든지 다른 기업들에서 실제 생산 수량을 못 쫓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최근에는 뭐 화웨이에서 이제 뭐 발표를 한다라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 공급되기 전까지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이제 AI 그래픽 칩셋 제조사들에서 나온 시제품들 관련해서 이제 현재 평가가 좀 도는 걸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커다란 대형 모델,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올리더라도 그동안 전혀 이슈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시장의 피드백인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칩셋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라지 랭귀지, 그러니까 작은 모델을 올렸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커다란 모델을 올렸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구동이 안 되는 이슈들이 있다. 결국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찾아 나가고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고객들이 기대하는 그런 효과와는 이미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우월적인 지위는 여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PER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통 밸류에이션이 거래가 되는 게 한 33배에서 35배 정도로 거래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과거 10년 동안 엔비디아가 거래했던 밸류에이션 중에 거의 하단에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난주 월요일처럼 시장이 급락했던 구간에서는 엔비디아를 가격 자체는 사실 뭐 10년 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보면 10년 내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기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엔비디아는 왕자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그 월가 보고서 저희도 어제 이 시간 보도를 했는데, 우월적인 지위는 여전하다라고 좀 법의장께서도 보고 있고요. 단기 고점론 좀 지나갔다라고 보고 성장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데 좀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AI에 너무 집중된 지금 투자 전략이라면 최근에 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의 하반기 주도주로 좀 증시를 같이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헬스케어 내 섹터도 여러 가지인데 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가 지난주하고는 과거 2-3주 동안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보통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돈을 써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다시 한번 재종을 갖고 있었었고, 사실 전 세션에서 이항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당 성장주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헬스케어도 사실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배당주 관련한 종목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중에서 사실 지난 한 1년간 특히 올 상반기에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이제 헬스케어 섹터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일라이릴리 같은 기업들 아니면 노보노디스크 같은 기업들. 사실 화이자라든지 전통적인 기업들은 아직 사실 비만 치료제 시장까지는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일라이릴리를 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고 가이던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혹은 비용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회사들 중에서는 현재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 특히 일라릴리 같은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기 침체 우려의 바이오가 살아남았고 이제 저희 월가에 대해서도 배당 매력으로 이제 큰 언급을 해드렸는데 비만 치료제 큰 매력 관심으로 일라일리에 좀 관심을 좀 크게 두고 계시네요. 자, 법무장님 마지막으로요. 이제 실적 발표 좀 남은 부분도 있고 경제 지표도 또 주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 변수들이 많은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 나가면 좋을지 또 AI가 바라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주시죠. 네,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변동성 급등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데이터 기반으로 현재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위험도를 평가하는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위험 수치를 굉장히 낮췄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거의 뭐 정상적인 시장 상황으로 돌아왔다. 라는 이제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현재 이제 빅스도 사실 20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미국의 주요 종목들, 그리고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는 해야겠지만 너무 커다란 위험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사실 변동성을 촉발했던 저는 처음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현재는 사실 이제 되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더 많은 지지율을 노리고 있어요. 차지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당분간 시장에 대한 너무 커다란 위험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데이터 통계를 봤을 때 위험도를 많이 좀 내려놔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다행입니다. 자,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법무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